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육아 살롱입니다. 오늘은 사두증 예방법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사두증이 뭐냐?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두증은 머리가 원래 동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눌려가지고 한쪽이 엄청 평평하게 되는 상태를 사두증이라고 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게 태어나고 한 2개월, 3개월 이내에 머리뼈가 되게 유연할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생아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두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애기가 보려면 머리 정수리 쪽에서 이제 애기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항공샷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샷 찍은 거에서 이제 코 중심으로 이제 세로선 하나 긋고 그다음에 양쪽 귀 줄을 있는 가로선을 하나 더 긋는 거예요. 격자선이 있으면 이게 어디가 눌렸는지 또는 좌우 대칭이 맞는지 보기가 조금 더 쉬우세요. 사두증으로 두뇌 성장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발달 지연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요게 이제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머리 뒤쪽이 눌리면 그 눌린 쪽의 얼굴이 앞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눈높이가 안 맞다거나 눈썹 레벨이 좀 달라진다거나 이러면서 불균형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은 교정하기 전, 그래서 사두증이 있을 때 이제 교정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사두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요거는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어서 생겨요.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쪽 보는 거 좋아하는 애들, 왼쪽으로 뉘어놔도 자꾸 오른쪽 보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경 있는 친구들, 사경하고 사두는 다른 건데, 사두는 머리가 눌린 게 사두고요. 사경은 여기 목 근육이 비대칭이 있어서 그래서 한쪽으로 고개가 기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누워있게 되고 사두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유독 근력이 약한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얘가 어느 정도 좀 한 자세로 누워있으면 배기니까 좀 자세를 바꿀 법도 한데 근력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치 않게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눌리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두는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개월 이내에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 부모님들이 예방법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머리 모양 못생겨졌다고 속상해 하실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두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부모님의 그런 사두를 만드는 습관이 뭐냐면요. 한쪽으로만 앉는 거예요. 한쪽 팔로. 그러니까 주로 오른손잡이시니까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 왼팔로 아기를 안고 항상 왼팔로만 앉게 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신경 안 쓰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1개월 접종하러 온 아기들 보면은 오른쪽 눌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사두가 있는 아기들 중에 오른쪽이 눌린 아기가 왼쪽이 눌린 아기의 한 2배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안았다, 그래서 좀 재면매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안고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번갈아서 좌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더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아기 침대 방향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그 아기들이 1, 2개월 때 좀 시력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을 시기에는 빛이 있는 쪽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 아기가 눕는 방향이 밝은 쪽이 한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머리맡이랑 발치를 좀 바꾼다던가 아니면 침대 자체를 좀 위치를 바꿔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기가 밝은 빛을 보는 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많이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바운서, 그 다음에 역류 방지 쿠션,
그리고 가끔은 카시트 이런 데서 아기를 너무 많이 재우시면 요것도 사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뭐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품들의 공통적인 이렇게 몸이 푹 파묻히는 거잖아요. 몸이 푹 파묻히면 우리야 이제 좀 편하다 하면서 쉬겠지만 아기들은 아직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푹 파묻히면 자세를 거의 혼자 못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게 사두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반드시 사두가 많이 생기고 뭐 원인이 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뭐 너무 오래 생활하게끔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고, 특히 잠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재우시는 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볼 건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잠은 자기 침대에서 누워서 잘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터미타임. 제가 터미타임 편에서 깜빡 빼먹었어요. 장점 중에 하나가 사두 예방하는 데에도 터미타임이 도움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머리를 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놀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 편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1, 2분씩 뭐 하루에 3번? 그러면 고작 5분, 6분인데 이거까지 되냐라고 하시면 합리적인 지적인데, 어쨌든 뭐 5, 6분 좀 덜 누워 있는다고 뭐 이게 눌릴 게 안 눌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누워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이 친구가 머리를 떼고 있어야지 되는데 애초에 터미타임 안 하고 근력이 약한 상태면은 그것도 이제 시간이 훨씬 적겠죠. 머리 떼고 있는 시간이. 그래서 터미타임을 일찍부터 시켜서 대근육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서 이 친구가 일찍부터 엎드려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친구가 되면 머리가 눌릴 가능성도 훨씬 적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뭐 이렇게도 누웠다가 저렇게도 누웠다가 자기 스스로 누워있는 자세를 바꿀 수 있게 되면 또 그것도 사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두증 예방법에 대해 다뤄봤고요. 우리 신생아, 이제 아기 출산하실 예정이거나 또는 이제 갓 출산해서 집으로 데려오셨거나 하면 이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아기 먹일 때 한 번씩 더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기를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스마트하게 아기 키우는 방법 들고 찾아뵐게요. 안녕.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